정석은 유제 문제 풀이 있었죠? 유제 3개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역시 3개 정도 풀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11-7입니다. 볼게요. 11-7. 자, x 더하기 y가 4번부터구나. 미안해요. 11-4번부터 할게요. 11-4번.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xyz가 실수. 네, 구해야 되는 건 2x-x제곱 플러스 4y-y제곱 더하기 3이에요. 자, 이거 는 K에서 K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구할 수가 없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Y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 거고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천천히 좀 해보죠.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의 개수를 묻고 이것까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올 거고요. 마이너스 Y제곱 한다음에 이것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4Y가 될 겁니다. 제곱식 만들려면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2,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고요. 없던 1을 더했으니까 빼는데 괄호 안에서.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빼는데 괄호 안에서 뺄 거고요. 밖에 3이 붙어 있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얘하면 플러스 1 되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4로 나오죠. 그럼 밖에 3까지 있네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우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실수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더 있죠? 양변에 음수배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면서 0의 음수배자 0이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배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친구들이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둘 더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거에 8을 더했으니까 전체는 8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럼 8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가장 큰 수는 8이겠죠. 그럼 그걸 8로 만든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x가 1, y가 2일 때 최대값 8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곱, 실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대를 구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친구 다이렉트로 완전제곱식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바깥으로 이게 괄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뭘로 빠져나오겠어요? 플러스 4로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하고 더하기 5가 있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엔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모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 2의 제곱, y제곱, z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9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세 개를 합치면 제일 작은 수들의 합인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음수배했죠? 그럼 이만큼은 양변에 음수배한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기에 9까지 더했으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9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최대값은 9고요. 그걸 만들어주는 건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니까 x가 2, y가 0, z가 0일 때 전체 최대값 9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낼 수 없으니까 뭘로 했다고요? 완전제곱식을 통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한 겁니다. 됐죠?
유제 11-5번이고요. 11-5번에 1번만 할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 1번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x가 1부터 5 사이인데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하면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림 그리면 인수분해 너무 명확하게 되네요. x-3, x-1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1하고 2, 3에서 여 두 점을 x 절편으로 가지는 친구고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데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범위만 가져와서 해석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그리진 않고요. 해당하는 영역만 그려볼게요. 여기 4 있을 거고요. 여기 5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1부터 5까지 가져올 거니까 y절편은 필요 없겠네요. x절편은 여기 안에 있고요. 2 넣었을 때 얼마인지 할 거고요. 여기다 2 넣으면 되겠네요. 마일 곱하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을 지나갈 거고요. 쭉 올라가다 5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 보려면 5 넣으면 되죠. 여기다 5 넣으면 2, 4, 8이에요. 개 높네요. 그러면 1, 2, 3, 4 야씨 여기쯤 있어요. 그냥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5,8이에요. 됐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문제에 x는 1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빵꾸 뚫려요. 빵꾸 뚫려요. 그럼 이 점은 가져왔다는 거예요?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가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빵꾸 뚫려요. 그럼 이 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이 y의 범위를 구해본다면 y의 가장 낮은 점은 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점 있죠? 심지어 이건 2개 점이나 있어요. 어쨌든 y 값으로 하면 계속 가집니다. 계속 가지다가 너무 많이 높아졌네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해서 8까지 있는데 y는 8을 가져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8은 못 가져와요. 그럼 여기 0이죠. 0? 0은 가져와요. 얘는 안 가지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y의 범위는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1인데 실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제일 높은 값 8은 8보다 작은 건 명확한데 8은 못 가져와요. 왜요? 여기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8은 못 가져온 겁니다. 이게 y의 범위예요. 그럼 y의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1 가져왔으니까 됐어요. 그럼 y의 제일 큰 값은 8이 아닌 겁니다. 8을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그럼 y의 가장 큰 값은 뭐냐면 8보다 조금 작은 수예요. 근데 그 조금 작은 수는 써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극한의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수가 아니에요. 개념이지. 그렇기 때문에 y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8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y의 최대값은 8을 못 가져왔으니까 없다인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9 찍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9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8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마이너스 1 가져왔죠. 그 다음에 어쨌든 9 가져왔죠. 그리고 그 내부에 다 있어요. 왜요? 요 8은 얘는 못 가져왔지만 얘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럴 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9 사이니까 이때는 최대 최소가 9랑 마이너스 1이 맞는데 지금은 뭐니까? 뚫려있고 뚫려있어서 못 가져오니까 논리적 모순 때문에 최대값 8이다가 틀리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와서 얘기를 드렸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유제 11-7번 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3. 근데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크대요.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같대요. 그래서 쓸 때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3이고 x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x제곱 y제곱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k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k의 최대값과 k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 못 그려요. 맞죠? 그래프 못 그려요?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언제 가면 그릴 수 있냐면 이과생들 기하 가면 그릴 수 있습니다. 저 나중에 타원이라는 애로 배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못 그리니까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넣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거 그림 못 그리는 이유가 미지수가 2개라서잖아요. 근데 이거에 의하면 y 값은 늘 마이너스 x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넣어버릴 겁니다. 넣어버릴 거면 2x 제곱 더하기 y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가로축 x고 세로축 k인 그래프가 된다고요. 가로축 뭐요? x요. 세로축 뭐라고요? k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쓰던 y 자리에 k로 바꿨을 뿐이지 함수가 되는 겁니다. 변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x제곱, x제곱 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는 k예요. 아이고, k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2차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는 1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쯤 1. 그럼 1 집어넣으면 12 빼기 6이니까 6이겠네요. 1,6, 1, 2, 3, 4, 5, 6 여기요. 그래서 1,6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해요. 아이고. 그리고 0 집어넣으면 9네요. 개 높네요. 여기 9 해서 이거 최고차의 계수가 3이라 좀 타이트한 친구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풀면 틀려요. 뭐냐면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가 빼먹었냐면 이 친구를 빼먹었네요. 우리 치환하면서 모든 y에 대한 내용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이거 안 썼잖아요. 모든 y에 대한 내용을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도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x가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합치면 뭐예요?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서 x가 0일 때 그리고 3일 때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건 한 칸이고 이건 두 칸이에요. 대칭성 생각하면 3 넣었을 때가 크겠어요? 1 넣었을 때가 크겠어요? 대칭성에 의하면 당연히 3을 넣었을 때가 크겠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 x에 3을 집어넣은 누구 식에? 여기 식에. x에 3을 집어넣은 거예요. x에 3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은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9가 k의 최대값이 되고요. k의 최소값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가장 작은 값은 얘잖아. x가 얼마일 때? 1일 때예요. 그때 최소값 저기 구해놨죠? k 스몰 m은 6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xy 관계식이 이게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숨어있는 내용으로 y가 0일 때, y가 2일 때 라는 내용이 숨어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치환했죠. 어딨냐? 치환했죠. 치환하면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범위가 변경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범위 변경되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거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뭘로 하시냐면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걸로 찾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치환하는 식이 복잡하면 양끝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어느 영역을 가져온지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정석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바로 교재 190번입니다. 190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범위가 고정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엔 함수가 고정이 아니네요. 4ax 플러스 b.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는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없거든요. 알 수 있는 내용 우선 최대한 뽑아보죠. x제곱의 개수 a예요. a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a 양이에요? 음이에요? 알 수 없어요? 양수예요. 문제 제일 끝에 써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a가 0일 때까지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차함수라고 나와서 a가 0인 건 제외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a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 그렸고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됩니다.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2가 되겠죠. 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진 몰라요. 나머진 모르는데 우리 이 그래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져올 거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그럼 2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쯤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그럼 우리는 그래프 그려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영역인 요 범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요 범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등호가 둘 다 있네요. 얘도 가져오고 얘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 범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얘가 최소값일 거고요. 얘가 최대값이겠네요. 맞죠? 네,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최대값을 만드는 건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어봐요. 마이너스 2 넣으면 4a 플러스 8a 플러스 b니까 12a 더하기 b가 최대값. 최소값은요. 꼭지점의 좌표기도 하면서 동시에 2를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건 암산하죠. 4a 마이너스 8a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예요. 근데 문제의 최대값이 18, 최소값은 2라고 나왔죠?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수 두 개, 식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죠. 됐죠? 만약에 똑같은 문제였는데 A가 양수란 내용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음수라고 가정하고 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2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땐 얘가 최소, 얘가 최대죠. 그럼 이게 최소, 이게 최소, 이게 최대 해가지고 바꿔서 또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모순이 되는 걸 찾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나누는 게 중등하고 고등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케이스를 여러분이 직접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를 안 나눠도 되니까 중으로 끝난 문제입니다. 자, 밑에 191번 보겠습니다. 상문제예요.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fx. 그러면 fx는 y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에서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fx랑 y는 0의 교점을 찾는 이야기고 이게 뭐예요? x축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구하고 그 두 개의 곱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한번 보죠. f1은 1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1,1을 꼭 지난대요. 자, 그럼 1,1을 지나는 건 너무 많죠? 문제에 fx의 최대값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fx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할 수 있는데 x의 범위 없죠? 특별히 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가장 큰 값을 갖는 건 얘네요. 됐죠? 그럼 얘의 꼭지점의 x좌표는 안 나왔지만 y좌표는 10이라는 사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 a는 음수고 꼭지점의 y좌표가 10이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건 안 되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5.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fx-5는 0의 두 실근의 합. 이 8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거 우리는 지금 계속 누구에 대해 다루고 있냐면 y는 fx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fx-5보단 fx만 따로 남아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랑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fx는 5라고 바꾸면 이 친구를 y는 fx랑 y는 5의 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똑같이 y는 fx, y는 fx, y는 fx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는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fx 어디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기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다고요. 근데 그 위로 볼록한 친구가 y는 5,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y는 5.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그 두 친구의 교점이 바로 근이잖아요. 두 근의 합이래요. 우리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 뭐였나요?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됐죠. 그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이 가운데는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두 실근의 합, 둘을 더했더니 얼마라고요? 각각은 모르겠지만 더하면 8이래요. 그럼 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4란 이야기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해요? 꼭지점의 X좌표니까요. 그럼 나왔네요. 이게 4라고요. 그럼 그림 그려보면 4,10이면 야, 너무 비율을 많이 했다.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야, 왜 이러냐? 이렇게 생겼다고요. 19 해봅시다. 19 하시면 뭐가 돼요? y는 최고 차이계수 몰라요. a에 x-4의 제곱 플러스 10인 겁니다.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나요? 1,2를 지난다고요. 1은 9a 더하기 10이에요. a는 마이너스 1. 아까 a 음수라는 것도 정확히 맞네요. 됐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4의 제곱 플러스 10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fx는 0에 x축과 만난 이 두 점의 근의 곱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지 마시고요. 근각계수의 관계 활용하세요. 두 근의 곱은 최고 차이계수분의 상수였었습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4번입니다. (194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로 한정되었습니다.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일부만 뜯어올 거예요. 뜯어올 건데 y는 x제곱 플러스 2x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림 그려서 못 풉니다. 왜요? 저거 전개하면 몇 차예요? 4차잖아요. x제곱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4차라 이거 풀 수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반복되고 있는 x제곱 플러스 2x를 잠시만 t로 치환할 겁니다.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을 뭐라고 써도 되냐면 이 t에 의해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예요. 그럼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었죠. t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인 건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 아까 문제 풀다 나왔네요. 뭐라고요? 치환한 거예요. 치환하면 범위 변경에 대해서 따지셔야 되고요. 이건 계속 쓰이는 개념이에요. 범위 변경을 따지셔야 되고 그 범위 변경은 그래프 해석으로 한다고요. 그럼 그래프 해석해 볼까요? 이거 그림 그릴 겁니다. 가로축 x고요. 세로축 t예요.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너무 명확하게 되네요. x로 묶으면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대충 그렸어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져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사실 꼭지점의 x좌표예요. y좌표 있다고 하고요. 1은 넣으면 여기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친구인 겁니다. 그럼 제일 큰 건 이때고요. 제일 작은 건 이때겠죠. 됐죠? 그러면 t의 가장 큰 값은
1 넣었을 때라고요. 이 식에 1 넣어요. 얼마? 3이네요. 됐습니다. 그럼 t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라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t의 범위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값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가로축이 뭐라고요? t예요. 세로축이 y인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꼭지점의 x좌표, t좌표네요. t좌표 2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2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지네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요. 대충 그리면 여기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를 가져올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t의 범위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있으니까 여기쯤 3까지. 그럼 생각해보면 2에서 한 칸이고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얘가 당연히 더 높은 데 가져가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y값이 제일 큰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일 낮은 건 여기까지겠네요. 그럼 y의 범위는 제일 큰 거 이 순간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다요.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7입니다. 그래서 y의 범위는 7보다는 아래에 있고요. 이 집어넣으면 아까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쓰냐면 y의 가장 큰 값은 7인 그리고 y의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생각해 볼게요. t가 얼마여야 7이 나왔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 나왔습니다. t가 얼마여야 나왔냐면 2여야 나왔죠. 근데 t는 사실 없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점을 말하는 겁니다. t가 마이너스 1인 거.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전체 최대값 7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2가 된다는 건 여기쯤 있는 거겠죠? t가 2가 되는 거. 예, 맞죠? t가 2가 되는 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 여기쯤 있는 거예요, 2. 그럼 t가 2가 되는 건 해당하는 x값. 다이렉트로 안 구해지네요. 한번 구해봐야죠. 뭐.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서 x제곱 플러스 2x가 2가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28. 그럼 2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마1 뿔마 루트 3이에요. 근데 여기잖아요? 구조상 마이너스 1에서 루트 3만큼 뒤로 간 거 말고 앞으로 간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고요. 결론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게 함수들이 합쳐져서 치환을 통해 범위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혹시 공수토 하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합성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수 원투는 한꺼번에 끝내놓는 게 좋아요. 결국에 다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데 단어를 쓰냐 안 쓰냐 정도로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치환하고 범위 찾아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x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채훈이 그렇게 졸립니까? 리마인드 18회차에 11번이요? 11번. 다음 그림 AD, A, BC는 접선이다. 접선 나오면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제 내심하면서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직선하고 원이 접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직에 의해서 보통 합동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A, 여기 E, 그 다음에 여기 B, D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에요. 그럼 사실 이렇게 떨군다면 수직, 그 다음에 수직이 마주보는 변, 빗변, 그리고 변 하나. 그래서 R, H, S 합동이라
대응변인 여기랑 여기가 같고요. 대응각인 여기랑 여기가 같은 겁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이번엔 F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F도 접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F도 접점인데 문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쪼갰어요.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 B, C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선 떨구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수선이 떨궈지는 겁니다. 자, 이 수선 3개. 접점이 3개 있으니까 수선도 3개 떨궈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큰 것도 있는데 이 작은 친구들 있죠. 이 작은 친구들도 이렇게 쪼개면 RH에서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의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요. 똑같은 이유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습니다. RH에서 합동이라서. 됐죠? 그리고 뭐랑 뭐도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EC의 길이는 CF의 길이랑 같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BF의 길이는 BD랑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AE의 길이는 AD의 길이랑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5부터 2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5. 그 다음에 그림 잘못 그렸다. 야, 이씨. 다시 그려야 돼. 빔 프로젝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이렇게 연결된 거였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F, B, A, D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B, D. 여기가 B네? 여기가 C, 여기는 E. 이렇게요.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 B, C 둘레의 길이 여기 물어보고 있네요. 요거. 그럼 여기 둘레의 길이는 사실 이 길이가 아까 여기랑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둘을 더하세요는 하나, 둘을 더하세요랑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하나, 둘을 더하세요는 사실 하나, 둘과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는 이 개념들에 의해서 AE의 길이 더하기 AD의 길이인데 A랑 AD가 같다고 그랬죠? 결국 AE의 2배가 됩니다. 됐죠? 근데 직각삼각형이네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겠죠. 5의 제곱은 여기 x제곱 더하기 7, 5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은 7의 제곱해서 x제곱은 넘기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써서 한 번은 더해서 쓰면 12, 한 번은 빼서 쓰면 2 해서 요거는 2 곱하기 6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x제곱이니까 x는 2루트 6입니다. 4루트 6이 되겠네. 됐죠? 접한다 이야기 나오면 수직 표시하시는 겁니다.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나오면 수직 표시로 합동인 삼각형들을 찾아줍니다.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마인드에 더 있나요? 15번이요. 자, 여기도 접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접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심지어 사다리 꼴인데 수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수직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그 다음에 여기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네요. 그럼 접점이에요. 연결해보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 여기도 접점이 있어요.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 아유, 그림이 좀 잘못 그렸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게 같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고요. 똑같이 이거랑 이거도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무슨 사각형이에요? 그림을 너무 삐뚤게 그렸네요. 수직이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고
이게 사실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수직, 수직, 수직이면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 정사예요. 얘도 정사, 얘도 정사면 R이니까 이게 2R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 3이라는 사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같아요. 맞죠? 합동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렇게 두 개가 RH, S 합동입니다. 그럼 여기 3이었어요. 3이니까 9입니다. 12에서 빠지니까. 그럼 여기 9예요. 됐죠? 그럼 여기도 3이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면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 길이는 이제 완전히 딴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 빼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거 X로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 더하기 X예요. 그 다음에 여기 6이고요. 여기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부 3이고 일부 X니까 3 더하기 X가 됩니다. 됐죠? 수직, 수직이에요. 자,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이렇게요. 그럼 그대로 끌고 온 직사각형이 되면서 여기 6이에요. 여기 3 더하기 X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12에서 3 더하기 X를 빼니까 9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친구를 피타고라스로 구하시면 됩니다. 9 더하기 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이고요. 이거 그냥 하지 마시고요. XX 있으니까 넘겨서 합차공식 쓰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넘기면 9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9 마이너스 X의 제곱은 6의 제곱이고 한 번은 더해서 쓰면 X 사라지죠. 18 곱하기 한 번은 빼서 쓰면 2X가 되겠네요. 그러면 6의 제곱이니까 36이죠? 약분 딱 되네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까지 약분하면 1이라 X는 얼마? 1 나옵니다. 그럼 요거 1, 요거 1이에요.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BCD. 접하면 수직 표시하시고 합동 이야기에서 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고요. 3교시엔 말씀드렸던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다시 좀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최대 최소 이야기했어요. 어제죠? 어제 최대 최소 이야기하면서 최대 최소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고 뭐냐면 y 값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 내용에 부등식까지 합쳐서요.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거나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우에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 우리가 안 배웠다든지 혹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첫 번째 해법, 두 번째 해법이 있었고요. 첫 번째 해법은 어제 했던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는 거였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풀어드리기도 했었죠. 이거를 이용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미지수들 XY가 실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만족하는 실수인 근을 가진다. 즉 뭐예요? 실근을 가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제 했어요. 오늘 할 건 이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이 존재한다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요거를 위해서 오늘 계산을 하다 보면 2차 부등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야기 드렸다시피 원래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되는데 정석의 순서가 일반적인 교재나 우리 현재 교육과정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할 거냐면 추가적으로 2차 부등식의 해법이라고요. 해법 무슨 뜻인가요? 풀이 방법이란 뜻입니다. 풀이 방법이고요. 왜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 할 거라고요?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활용하는 데 집중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들어가면 부등식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적용하는 걸로.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죠. 2차 부등식이고요. 여기 부등식 기호에 올 수 있는 게 크게 4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거 올 수 있고요. 작다, 작거나 같다 올 수 있어요. 우변에 0이 온다면요.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이 4개 중에 여기 쓴 이유가 있어요. 이 2개는 같은 걸로 볼 거고 이 2개 같은 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3개의 스텝으로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왜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첫 번째, 요 2차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두근을 찾습니다. 보통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두근을 찾아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알파랑 베타 중에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두근을 찾는 겁니다. 두근을 찾아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부등호 이거 말하는 거예요. 부등호의 양음을 비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교재에 이런 게 좀 대충 나와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A와 부등호의 양음 비교하는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부등호는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죠? 0보다 큰 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양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죠? 이 친구들은 음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나왔냐 이게 나왔냐로 양음을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비교하면 세 번째 이 부호가 같으면 같으면 위에 두근 적어놨죠? 두 근의 양끝 값입니다. 양끝 값은 보여드리면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존재하면 양끝 값이 되는 겁니다. 양끝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또 있으면 다르면도 있겠죠?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이 친구들의 사이값입니다. 사이값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값이고요. 여기 등호 있는 경우도 있죠. 등호는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있는 경우는 등호를 쓰시고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세 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2차 부등식의 해법입니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이거에 대한 예시까지 4종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문제 풀겠습니다. 적으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판별식을 이용한다에 대한 문제를 풀 거고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의 기본 문제 11-7번 보겠습니다. 11-7번 보시면 제일 위에 x, y가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4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을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실수인데 x, y가 실수인데 방정식을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방정식 땡땡땡을 하고 여기에 써 있는데 옆에 붙일게요.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일 처음에 풀어드렸었던 건 이게 없어요.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면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는 K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였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가 뭐냐면 근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건 근이 존재한다의 의미고요. 근데 그 근이 XY가 변수니까 XY가 바로 실수라는 건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실근이 존재하고요. Y가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X에 대해서 몇 차 방정식이죠? 2차죠. 이거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은 0이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근이 무엇이라고요? 실근이라고요.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실근이 존재하면 몇 개인지는 안 나왔어요. 얼마인지도 안 나왔고요. 2차인데 실근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려고 X에 대한 판별식이라 DX라고 적을게요. 됐죠? 이따가 채워놓을 거고요. 그럼 이번엔 Y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은 0이고 이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2차 방정식이고 이 친구도 역시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2차인데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Y에 대한 판별식이니까 DY라고 적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DX는 판별식 쓸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C A가 4네요. C는 얘네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3 이따가 계산할 거고요. 이것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 C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아직 계산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야. 이거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는 실근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하는데 4, 4, 16이죠? 여기 16 두 개인데 16 하나니까 약분하면 16 하나만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dx 다시 적으면 16 하고 전개하겠습니다. 빼기 y제곱 빼기 2y 빼기 1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x가 실근을 갖는다고요. 맞죠? 자, 동량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늘 아까 했네요.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고요. 얘가 0이 되는 친구를 찾을 겁니다. 마1, 1 하고 3, 1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거의 근은 이거에 의해서 마3, 이거에 의해서 1이에요.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적습니다. 그리고요. 최고차의 계수 음수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수죠. 둘의 부호가 달라요. 무슨 값? 사이값이라고요. 누가? y가 사이값이라고요. 근데 등호 있네요. 등호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얘니까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근을 가진다예요. 됐습니까? 그럼 좀 극단적인 숫자 하나 넣어볼게요. y가 만약에 이 범위에 없는 10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00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판별식 썼던 요거 있죠. 요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플러스 3이에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라고요. 그럼 판별식이 음수니까 x가 실근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dy는 저거 그냥 4 빼기 4 하고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 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4로 나눌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3이고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공통인수 뭐 있나요? 공통으로 곱해진 수. 마사 있죠? 마사로 양변 나눌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방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뭘로 나눴어요? 마사로 나눴죠? 부등호 방향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그대로 풀겠습니다. 이거 0 되는 거 1하고 3이네요. 명확하게. 자,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음수죠. 둘이 부호가 다르네요. 사이값. 근데 변수 누구라고요? x. 그래서 x가 1과 3의 사이고 등호 있죠? 등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y가 실근을 가진다고요. 어떻게 되면 x가 1과 3 사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x가 1과 3 사이여야지만 y가 실근을 가지고 y가 마3과 1 사이여야지만 x가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즉, 둘 다 실근을 가지기 위해 x의 범위가 1과 3 사이고 동시에 y의 범위가 마3과 1 사이니까 최대 최소는 x의
최대는 3이고요. x의 최소는 1. 그 다음에 y의 최대는 1이고요. y의 최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위를 구하라면 이거고요. 최대 최소 구하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다른 친구가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뭘 썼어요? 판별식 썼다. 아까 전 문제들하고 달라요. 아까 전 문제는 방정식이 아니고 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고요. 지금은 방정식을 만족한다, 근이 존재한다의 개념으로 푼 겁니다. 적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11-8이고요. 여기도 역시 실수 xy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은 1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까 방정식이었죠? 지금 방정식 아니에요.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방정식이 아니고 식이니까 는 k 붙이시고 k의 최대, k의 최소를 구한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는 못 그리는데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이 그래프는 못 그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공수2 하신 분들은 봤죠? 이거 뭐예요? 원입니다. 그럼 사실 공수2까지 하고 나면 원하고 직선이니까 그림 그려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상 원을 안 배웠죠. 그래서 이걸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할까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이게 원이 아닌 여기에 2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땐 그림 그려서 풀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림을 안 그리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y가 실수지 특별히 범위는 없습니다. 물론 범위를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k의 범위예요. y는 꼴로 정리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예요. 그럼 이 식의 y 자리에 이걸 대입할 겁니다. 대입할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y를 x에 관해 치환한 겁니다. 치환하면 원래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셔야죠. 범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되는데 범위 변경을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뭐라고요? 실수예요. y가 뭐예요? 실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이 친구가 실수고 이 친구도 실수일 때 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1보다 크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게 1보다 크다라는 내용을 통해 x의 범위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건 범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실수가 나오려면 실수를 넣는다 정도 이야기라서 특별히 없습니다. x의 범위도 특별히 안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선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1 넘기죠. 빼기 1은 0이에요. 뭘로 변했나요? 식. 아까 이 이야기에서 그냥 식에서 뭘로 변했어요? 미지수 있고 등호 있잖아요. 방정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방금 풀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인데 실수 x가 존재한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뭐 쓰면 된다고요? 판별식이요. 판별식이요. 그래서 이거 동류항 정리하면 x제곱 있고요. 전개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에 빼기 1.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이 실근을 가진다고요. x가. 됐죠? 판별식 쓸 겁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는 5, c는 k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여기 4 있네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4K제곱 될 겁니다. 약분해서요. 마이너스 전개요. 5K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거 0 되는 거 찾는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 되는 거 두 개. 얼마랑 얼마요?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 음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예요. 부호 다르니까 사이값. 그래서 K의 범위는 사이값이고 등호 있네요. 넣어주면 되겠죠. K의 범위래요. 가장 큰 K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5죠. 가장 작은 K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렇죠? 나중엔 원하고 직선에 접한다의 개념하고 만난다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이었는데 는 K를 붙여서 방정식으로 했고 대입해서 정리했는데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쓴다가 된 겁니다. 각은 11-9번입니다. 역시 제일 앞에 X가 실수일 때, 그러니까 실수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등식이지 방정식 형태가 아니에요. 방정식 형태가 아니고 방정식 형태로 만들려고 는 K라고 붙여서 K의 최대값, K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도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6X는 K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전개 다음에 넘겨서 동류항 정리할게요.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실수이니까 만족시키는 X값인가 실근이란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이게 실근을 가지려면 그 실근을 가질 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이야기가 됐다고요. 그럼 판별식 쓰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판별식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몇 차식이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개수가 뭐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수일 때만. 개수가 허수면 쓸 수 없습니다. 실개수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일 때만 판별식을 써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거 2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죠. 이거 2차 방정식인가요? 맞아요. 왜요? K값이 모르니까. K값에 따라 2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죠.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면 2차가 맞아요. 그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K가 0이에요. 그럼 2차가 아니네요. 2차가 아니에요. 그럼 0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어 보면 X가 사실은 0이란 이야기네요. K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그럼 K는 결과물이니까 사실 뒤바뀐 거예요. 뭐가 뒤바뀐 거냐면 X에 0을 넣는다면 K 값은 0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했는데 K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가장 큰 값은 0이에요. 근데 이걸 했더니 K가 7까지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이게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K가 이번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들은 이 부분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해볼 겁니다. K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는 K고요. C도 K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가 되겠죠. 3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하고 3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음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수예요. 부호 다르네요. 사이값이라고요. 근데 등호 있으니까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K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쓰니까 이것만의 답은 최종적으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0은 0보다는 작다. 또는 K는 0보다는 크거나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야 되고요.
둘을 합쳤더니 최종 답인 K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은데 3보단 작다. 이렇게 쓰시는 게 사실은 정석적으로 맞는 겁니다.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고 끝나면 감점이에요. 이것까지 쓰셔야 되고 이거 안 찾았으면 아주 큰 감점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K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3이고요.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분수식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2차식 형태로 풀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X가 실수를 넣어서 성립한다니까 넣어서 성립한다라 근이라 봐도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긴 한데 K의 범위가 이랬죠. 그랬을 때 X가 실수. 반대로 X에 실수를 넣으면 K가 이거밖에 못 나와요. 여기 범위에 없는 거 하나 넣어볼까요? 5요. 5. 그럼 5라고 하면 5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이거 X가 허근을 가진다고요? 맞죠? 그죠?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 이야기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뭐가 되냐면 이 식을 5로, K가 오니까 5로 만들어주는 X값은 실수 중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이 식을 5로 만들어주는 X값은 실수 중에 없어요. 실수 중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5로 만들어주는 건 허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실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이야기를 방정식으로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거 그래프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치환에서 범위 변경되는 거 아닌 이상은 특별히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진다를 문제에 방정식이 나와서 직접 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방정식이 없어서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이쪽 파트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5분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5분 빨리 쉬어볼까요? 정각되면 시험 볼게요.